자, 총선을 앞두고 TK 맹주로 자리 잡고 계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수위를 가지고 나오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과 구속권에 대해서도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신중하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건 현재 물밑에서 친박 세력들과 면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 총선에서 2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 여당의 탄핵 세력들과의 마찰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이미 이 부당한 또 억울한 탄핵의 핵심, 이 검찰 특검의 태블릿 조작건이 포렌식 분석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조작된 부분들이 100%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탄핵 세력들과 맞붙었을 때 이건 뭐 보나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가 될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탄핵 세력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들은 뭐 국민의힘 당에서 공천을 받던지 아니면 예전에 주호영이나 홍준표 이 대구시장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그거는 뭐 내가 알 바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내년에 치러질 총선 승리 이후에 탄핵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절대로 얼쩡거리지 못하게 해야 할 그런 작자를 한 마리 소개하고요. 이놈이 탄핵 정국 때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배신했고 또 어떤 식으로 누명을 씌웠는지 그리고 현재 뭘 하고 자빠졌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방해가 될 이 재활용으로도 쓰지 못하는 탄핵 주범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 주범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안종범입니다. 이놈과 같이 공모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도 포함이 되고요. 특히 안종범은 당시 뭐에 쫓기듯이 재단 출연금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을 시켰었는데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누명을 씌운 인물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얼마나 황당한 짓거리를 했는지 정말 뒷골을 딱 잡고 보셔야 될 방송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치 복귀 후에 반드시 이러한 놈들, 재활용이 안 되는 놈들, 쓰셔도 안 되고 측근에 두셔도 안 되고 그냥 모른 채 해야 돼. 더 나가서 재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탄핵 세력들이 가장 큰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기각이 된 사유가 바로 현직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먹지 않으면 탄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노무현은 그렇다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청렴함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이런 분을 상대로 뇌물죄를 엮기에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경련과 공모해갖고 K스포츠 미르재단의 출연금 명목으로 그리고 최서원의 딸 정유라의 말 3마리를 뇌물로 엮어버렸던 겁니다. 당시 공소장에 의하면 경제금융비서관 해상목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해라 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받은 날은 2015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미르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안종범은 처음부터 이런저런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겠죠. 어쨌든 거짓말을 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상목은 법정에서 전경련의 전무 박찬호가 회원사의 출연금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BH 요청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은 일로 안종범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적도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여기서 BH는 청와대를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종범이 저렇게 버럭 화를 냈던 겁니다. 죄를 짓는 놈들이 어차피 저렇게 딱 걸리게 되면 그냥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 난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진실이 있는 사람들은 화낼 필요가 없죠. 전경련 전무 박찬호는 2015년 10월 22일 오후 5시경 전경련 10대 그룹 임원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BH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화재단은 10월 27일까지 설립해야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출연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서 기업 관련자들에게 BH 요청이라고 표시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일이 있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안종범이 최상목 비서관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전경련의 누군가가 기업들의 출연을 요청하면서 BH 요청이라고 쓴 문자와 이메일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돈을 달라고 대기업에 협박한 건 말이 되냐 이 새끼야? 자, 아무튼 최상목이 확인해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전경련의 박찬호 전무였다라는 것이고요. 박찬호는 최상목에게 나의 실수였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최상목의 진술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상목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법정에서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안종범이 이런 식으로까지 청와대 개입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려고 한 것은 미르재단이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재단 출연금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갑자기 증액된 날이 2015년 10월 24일이고 이날은 미르재단의 설립 이사회가 열리기 바로 이틀 전이라는 거예요. 이 바람에 전경련은 5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는 한편 법인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대폭 수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전경련으로서는 당연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런 짓거리를 한 주범인 안종범은 재단 출연금 증액 이유에 대해서 당시 이렇게 아가리를 놀려댔었습니다. 이승철 부회장이 처음에 300억 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돈을 모으다 보니까 500억 원 가까이 됐다. 이승철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증액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 네가 지시한 거잖아. 아무튼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고요. 안종범이 이승철에게 재단 출연금 증액을 전화로 지시할 때 출연기업에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는 연락해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 알아봐라. 이 돈에 미친 거야 완전히.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기업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승철은 법정 증언에서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 안종범에게 받을 때죠. 옆에 있던 박찬호 전무가 메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아모레의 경우에는 20대 그룹에 속하지도 않았고 현대중공업은 그 당시 적자가 3조니 4조니 하는 회사라서 임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는 상태인데 안종범이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해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법정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이제 황당한 부분인데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의 법정 증언 취지의 요약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제가 토요일 오후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안종범이 VIP께 보고를 드렸더니 300억 원은 너무 작다. 500억 원으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난감한 상황이어서 안종범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재단이 설립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금액을 올리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리고 또 새로운 그룹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 그룹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 토요일 오후인데 다들 퇴근하고 아무도 없잖아.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승철이 제가 하도 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본인도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 보세요. 안종범이 이런 작자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서 이승철 부회장에게 500억 원을 증액하라고 지시한 10월 24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면 웬만한 기업들은 다 쉬는 날이고 이승철도 모처럼 쉬는 날이어서 경기도 광촌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었던 중에 안종범의 전화를 받은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300억 원을 요청한 것도 웃기지만 이놈이 갑자기 토요일날 다 쉬는데 300억 원 너무 작다? 500억으로 늘려! 이렇게 시켰다라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께서 VIP가. 이 안종범이 때려 죽일 놈 아닙니까? 안종범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업 휴무일 토요일 점심시간에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에게 재단 출연금이 300억 원이 작으니까 재단 설립 이틀 전에 그것도 느닷없이 200억 원 더 늘려서 500억 원을 뜯어와. 이런 지시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다라는 건데 안종범 이게 사람입니까? 또 안종범이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신세계그룹은 미르재단의 출연금을 내지 않았었어요. 신세계 정동혁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전경련에서 미르재단 출연금을 요청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면서 재단을 출범시키라고 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더라면 거절하지 못했을 건데 단순히 정부나 청와대에서 그런 연락이 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했었고 그 당시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결제가 곤란하다 이러면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신세계라는 기업체 이름을 콕 집어서 직접 언급하면서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는데 신세계그룹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돈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더 말이 안 되는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설립 이틀 전에 갑자기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시켰다라는 점. 더 말이 안 되는 것은요, 그런 지시가 기업 휴무일인 토요일 점심시간이었다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해하고 싶어도 해주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작질에 억울하게 탄핵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다라는 것에 분개를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짓거리를 해놓고 탄핵주범 안종범이라는 놈은요, 검찰에 협조한 덕으로 형을 대폭 감형을 받았죠. 그리고 현재 출소 후에 뭐라고 자빠졌느냐,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를 꿈꾼다면서 우리나라의 정책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합니다. 나 이게 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이런 작자를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